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오늘의 특가 세 번째 날인데요. 그래도 이번 날에는 쭈크도 있고 홀리카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드럭스토어 브랜드 스킨케어들도 있어서 좀 더 리뷰할 맛이 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쿠션 밤 같은 거를 살짝 바른 상태고 눈 화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된 것 같죠? 제가 나름 바른다고 발랐는데 제 유분이 나오면서 제 눈 화장이 다 연하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늘 제가 뭘 발랐냐면 바로 홀리카의 새로 나온 클래식 포터리 기획 세트를 오늘 처음 뜯어서 눈 화장으로 이것저것 발라봤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무펄의 은은한 그런 음영이다 보니까 처음에 발랐을 때는 약간 로지의 핑크 힌트가 있는 거에다가 좀 뉴트럴 브라운 이런 분위기 음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유분이랑 섞이면서 제 피부로 쏙 흡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발색이 중요하신 분들은 저처럼 약간 슴슴하게 없어질 수도 있다. 프라이머 처리 같은 걸 단단히 해야겠어요. 근데 저는 오반디케이 프라이머 깔아놨었거든요. 제가 요거 팔레트랑 모감주 및 서재 클리오 팔레트랑 색감 차이를 좀 알고 싶다고 하는 댓글을 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약간 결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둘 다 약간 뉴트럴한 분위기 음영 팔레트인데 그래서 손등에다가 간단히 조금 메인처럼 보이는 색감 몇 가지를 비교를 먼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가 제일 핑키한 느낌이 있는 편이거든요. 이것부터 시작했었어야 됐나 봐요. 저의 경우에는 채도가 저한테 먹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친구를 먼저 깐 거거든요. 근데 티가 하나도 저한테 안 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거 두 개를 섞었었나? 요거 오늘은 제가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베이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했을 때 발색이 나오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뒷트임으로 좀 좋을 만한 좀 브라운 계열 이런 느낌이고 요거는 되게 풀어주는 느낌? 풀어주는 그런 자연스럽게 피부로 녹아들게 도와주는 정말 쉐딩 같은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완전 생 브라운 아이라인 느낌? 근데 오늘 얘는 안 썼어요. 요거가 클래식 포털인데 그래도 제법 발색이 나오는 편인데 제가 약간 더 과감하게 색감을 낸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좀 더 써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제 피부에 비록 먹혀 들어갔지만 여기에는 로즈 핑키한 느낌이 연상이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을 보면 좀 더 진저 음영 같은 느낌? 정말 절제된 그런 느낌이고 요거가 조금 발색이 더 나왔고요. 요거 두 개가 좀 비슷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살짝. 이거 진짜 티 저한테 안 나고 먹혔고 이거 세 개는 솔직히 저한테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여기는 브라운인데 좀 더 비슷한 것 같아. 요거랑 살짝 비슷한데 좀 혈색 있는 느낌이야. 그리고 아이라인 효과 저한테 없었습니다. 약간 저한테는 전 좀 더 진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얼핏 이렇게 보면은 붉은빛이 한 방울 정말 티 안 나게 숨어있는 그런 느낌인데 얼추 비슷한 그런 무드가 있어서 이 디테일이 예쁘잖아. 아무튼 그래서 비슷한 느낌이 맞다. 결론적으로 홀리카는 조금 핑키함이 조금 더 느껴질 거고 클리오 모감주는 약간 진저 베이지가 좀 더 느껴질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메이크프렘의 클렌징 밀크가 5특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진하게 안 하고 그냥 간단히 선크림이라든지 가벼운 정말 비비 정도? 톤업 크림 정도 바르는 분이라면 클렌징 밀크랑
폼 클렌징 이렇게 사용을 하면 돼가지고 이렇게 색조도 쏙 지워지죠? 가벼운 색조 정도는 지울 수 있고 해가지고 거의 나는 파데 프리 스타일이다 하면은 요거 추천드려요. 그래서 요거 이미 너무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서 저는 클렌징 밤파입니다. 근데 클렌징 밤이 지금 100ml 기획 세트 요거 본품이랑 미니어처럼 해가지고 32% 해서 원래 24,000원인데 16,200원으로 꽤나 할인을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제 거의 다 써가서 근데 희한하게 이 정도 좀 남은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더 써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저는 한 2달? 매일매일 썼을 때 2달 정도 쓰는 것 같거든요. 2달에서 2달 반? 저는 매일매일 좀 쿠션이라든 색조 하는 거를 좀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클렌징 밤을 사용을 합니다. 매일 거의 기본이에요. 메이크 프레임 클렌징 밤이. 그래서 저처럼 좀 어느 정도 뭐 회사 가거나 아니면 취미가 화장이다 하는 분들은 메이크 프레임의 클렌징 밤을 밀크보다 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메이크업이 가볍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클렌징 밤으로 좀 세안을 하고 손가락 마디, 이렇게 하나, 둘, 셋 이 중에서 한 마디 정도만 본인 손가락 마디 정도만 덜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 이거 집게 좀 찍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아이라인 안 그리고 그냥 섀도우로만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 가볍게 라인도 지워져요. 근데 라인하고 마스카라도 지워지고 근데 저는 보통 굳이 립 앤 아이 리무버가 있으니까 마스카라 같은 거 했으면은 립 앤 아이 리무버 하고 밤을 쓰기는 합니다. 근데 자, 여러분 깨끗하게 세안을 하고 왔고요. 아, 그리고 클렌징 워터로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가 떴던데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도 순하게 할 수 있어서 좋고 저는 요즘에는 마녀공장 클렌징 워터로 정착을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좀 더 잘 지워져요. 바이오더마보다 세정력이 거의 저는 클렌징 밀크에 근접할 정도로 굉장히 깔끔하고 산뜻하게 지워진다고 느꼈고 더 많이 순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어떤 시점부터 이상한 알러지성 피부라서 바이오더마를 진짜 6년 넘게 워터를 잘 쓰고 있다가 갑자기 피부가 더 이상 안 받게 됐어요.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를 저 혼자만. 그래서 어차피 쓸 수 없는 얼굴이 되었고 그래서 마녀공장 클렌징 워터는 진짜 이사배님 엄청 민감성이라고 하잖아요. 이사배님이 추천할 정도로 되게 순하면서 잘 지워져가지고 클렌징 밀크 특유의 약간이라도 유분 잔여감 있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진 않는다. 어떻게 방법 없을까 한다면 마녀공장 클렌징 워터도 파데프리 하시거나 가벼운 메이크업 하는데 또 나름 괜찮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눈 밑에가 약간 땡겨서 금방이라도 주름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며칠째 같은 거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제가 쓰는 게 이거이기 때문에 요거를 에스네이처 단백질 아이크림을 눈 밑에다가 좀 촉촉하게 흡수를 일단 시켜 놓을게요. 안 그러면 저 주름 쪽쪽 갈라지거든요. 토너 겸 첫 물기를 여는 스킨케어로 이건 정말 한 번 시작을 하면은 나중에 딴 걸 못 바꾸거든요. 코스알엑스의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를 스킨 겸 처음 물기를 여는 그런 느낌으로 시작을 해주고요. 지금 알러지가 좀 난 상태니까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그냥 가벼운 수분 위주로 아이오페 그 물광 플럼핑 세럼, 수분 세럼을 발라주겠습니다. 요거가 디바이스랑 또 합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쿼드세러나 메디큐브나 이런 거랑 같이 돌려주면은 진짜 피부에서 물광이 뿜뿜 하거든요. 되게 괜찮다, 아이오페. 그리고 오특으로 라로시포즈하고 바이오더마 프랑스 드럭스토어 브랜드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가 나왔는데 둘 다 제가 밤에 약간 수면팩처럼 너무 좋아하는 그런 두 제품이거든요. 근데 라로시포즈의 B5 시카플라스트 밤은 건성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꾸덕하면서 정말 보습으로 코팅해주는 약간 수면팩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도톰한 그런 질감이라서 처음에 바를 때는 이게 판테놀 5% 들어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얀 그런 느낌이 들지만 나중에 이제 바르면서 조금 투명하게 안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든지 피부에 좀 더 장벽을 좀 보호하는 그런 느낌으로 수면팩처럼 쓰고 싶을 때 요거 추천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장벽을 만들어주면서 유분도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데 랜덤하게 살짝 좁쌀이 나요. 과영향으로 인해서. 전 복합성 트러블성이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좀 복합성 트러블성인 분들 같은 경우는 바이오더마 시카비오 포마드가 더 저는 조금 쌀이 좀 날 확률이 적고 그렇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로 제가 쓰는 비중이 좀 더 높긴 하거든요. 그래서 라로슈포제는 건성 추천, 그리고 요거 시카비오 포마드 밤은 민감성이나 장벽이 무너진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복합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것도 많이 바르면은 제가 조금 랜덤하게 좁쌀이 나거든요. 얘도 유분감이 또 꾸덕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가 이제 그 자연 추출 성분에서 나와서 이런 식으로 약간 청포도 빛깔이 도는 게 특징이고요. 이것도 유분이 약간 번들번들하게 코팅해 주는 것처럼 꾸덕하게 발리는 게 특징입니다. 정말 얘는 피부가 뒤집어졌다든지 했을 때 나에게 가라앉혀주는 좋은 연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요. 단지 얘가 더 비중이, 라로슈포제가 저한테 좁쌀 나는 비중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유분이 좀 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얘도 랜덤하게 좁쌀이 나기 때문에 좁쌀은 안 나고 싶은데 얘의 그 장벽을 복구시켜주는 듯한 그런 연고 같은 거는 또 느끼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지난 세일에 바로 시카비오 크림 플러스입니다. 시카비오 포마드에서 약간 유분감을 조금 더 줄인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좀 더 쉬울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좀 읽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좀 피부 장벽 무너졌다든지 완전 뒤집어질 것 같을 때 이 친구를 가볍게 바르고 싶을 때는 시카비오 크림 플러스를 바르고 밤에는 그냥 이거 두 개를 섞어요. 과영향으로 인한 좁쌀이 안 나게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꿀 조합은 이 시카비오 포마드랑 시카비오 플러스를 같이 1대1로 믹스하는 겁니다. 그게 제가 밤에 뭔가 되게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라든지 장벽이 무너졌을 때 가장 복구하기가 좋은 방법이었고 저는 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피부이기도 해서 좀 거의 일주일에 한 4번이나 3번 정도는 밤에 바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여러분 제가 징글맞겠지만 조금만 여기에서 유분감을 한 방울 완화시키면서 수분감을 조금 더 보충하고 싶었어요. 벨프리모의 히알 베리어 아토 로션을 좀 섞어줍니다. 살짝 곁다리 같이. 이게 제가 밤에 하는 복구시키는 수면팩 조합이에요. 꿀조합. 언젠가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알려드리게 되네요. 그러면 제가 뭐 이거 벨프리모까지 사야 되나요? 저는 이 세 조합이 제일 좋긴 했지만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구달 수분크림을 섞는다든지 뭐 토리든 뭐 수분크림 섞는다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히알루론산이나 수분감 같은 걸 많이 함유하고 있는 거를 소량만 섞어주면은 딱 제가 원하는 정도의 유수분 밸런스를 완전히 영양감 있게 채워주는 그 조합이 나오거든요. 꿀조합. 그래서 이렇게 싹 해주고 자고 일어나면 좀 무너질 것 같거나 뒤집어질 것 같던 피부가 싹 이렇게 괜찮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약간 덜 유분에 취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 복합성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시카비오 포마드랑 그 라로슈포드 그 두 양대 산맥 브랜드를 1대1로 믹스했을 때 수면팩으로 좋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두 개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판테놀하고 마데카 소사이드 이런 걸로 도와주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시카 성분들 같은 거가 또 도와주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없는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어가지고 저보다 한 발짝 건성에 가까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꿀조합으로 이렇게 두 개를 믹스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많이 짜진 않아도 되거든요. 제가 보통 때 바르는 양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유분감이 제일 많은 게 시카비오 포마드라서 요거 조금 하고 시카비오 크림 플러스를 저는 이번에 주문해야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써가는 것 같아서 요거를 1대1로 믹스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만 믹스를 해도 너무 좋고요. 수분을 좀 더 보충을 하고 싶을 때 벨프리모의 아토 히얼 베리어 아토 로션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양을 적게 해서 이렇게 믹스를 해줘요. 좀 많이 오늘 섞은 것 같다.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밤에 제가 일주일에 한 3번이나 4번 정도 이렇게 세 조합을 섞어가지고 그 전이나 후에 뭐 레티놀을 바른다든지 나이아신아마이드를 바른다든지 그때그때 뭔가 특별 관리 같은 거를 해주기도 하고 그냥 너무 예민할 때는 그냥 수분감 있게 이렇게 오늘처럼 그렇게 관리를 해주기도 하고 랜덤하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고요. 근데 이 과정을 후반부에 꼭 끼웁니다. 약간 번들번들하게 유분이 살짝 돌거든요. 근데 제가 되게 좀 스킨케어 관리나 홈케어 관리하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재밌어하고. 그래서 유분이 번들번들한 상태 위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수분이 듬뿍 있는 구달 수분 크림을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서 살짝 깔아주면은 유분이랑 수분이랑 밸런스를 더 잘 이루게 되면서 너무 촉촉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밤에.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해주는 거죠. 약간 꾸덕한 유분감이 있는 거를 후반부에 바르고 그 다음에 다시 수분감이 있는 거를 살짝 위에다가 거꾸로 순서를 해가지고 이렇게 씌워주면은 위에 유분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수분이 이렇게 친구처럼 머물러져 있어가지고 여드름도 절대 안 나면서 되게 좋은 그런 수면팩을 한 것 같은 근데 막히지 않는 피부가 절대 밀폐되거나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답니다. 근데 벨프리모 히알루론산도 히알루론산이고 이거 구달도 히알루론산이라서 두 개를 굳이 따로따로 할 필요가 크진 않은데 두 개의 제형이 좀 달라가지고 저는 이렇게 수분 젤 제형을 살짝 위에다가 씌우는 거를 밤에 좋아하긴 합니다. 이 바이오더마 이 수면팩 조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만족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언젠가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조합이라서 저처럼 좀 잘 뒤집어진다든지 알러지 막 올라오거나 장벽 무너진다든지 뭐 약간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시카비오 포마드하고 시카비오 플러스라도 이렇게 섞어서 밤에 발라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보통은 이렇게 하고 기분 좋게 번들번들거리는 상태로 자는데 오늘은 제가 투크의 신상 비비크림 발라볼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유분감이 아무래도 시카비오 포마드에서 나오기 때문에 유분감이 좀 많이 돌면 뭔가 비비크림의 커버력이 분해된다든지 너무 번들거리는 것처럼 잘못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름종이로 하면은 좀 겉면이 좀 깔끔해지겠죠? 투크 시딩 키트가 정말 귀여워요. 패키징을 마트에서 장 본 것처럼 이렇게 사은품 색조들 따로 넣고 투크 보라색이랑 비비랑 섞인 거랑 그리고 이거는 세틴밤, 도화밤 이런 건가? 이렇게 따로 포장되어 있고 그 피몽쉐랑 원래 그 그린, 투크 그린 베이스랑 섞어서 하는 거를 투크의 그 창립자이신 헤이다님이 즐겨 하는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애초부터 그린이랑 비비가 섞이게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라서 홍조가 많은 저로서는 이게 진짜 궁금했고요. 퍼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이 친구들을 좀 개봉을 해서 전 지금 홍조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린이랑 비비 섞은 거를 사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저도 헤이다님 조합이 궁금해서 피몽쉐 비비도 헤이다님 공구로 또 사보기도 하고 그 투크 그린 베이스랑 섞어서도 써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두 개 섞었을 때 색감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죠? 그 아이디어를 구현했다는 게. 이렇게? 비비크림 바를 때 뭔가 재밌는 느낌 들지 않아요? 더툴랩 텐션 퍼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김새는 비슷한데요. 사이즈나. 근데 쿠션감이 좀 달라요. 직접 보면은. 촉촉 텐션 퍼프가 좀 더 얇고 이것도 루비셀로 되어 있어서 재질은 똑같은데
중간에 살짝의 쿠션감이 더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쪽이 좀 더 저의 모공하고 결 커버에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의 딱 취향에 잘 맞는 적절한 그 두께감을 가지고 있어요. 오, 저 홍조 되게 심했는데. 그리고 비비크림의 또 장점은 뭐냐면 파운데이션으로 가끔 피부가 더 지저분해 보이는 모공 요철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거가 비비크림으로 어떤 면에서 더 깨끗해 보이게 커버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쭈크를 처음 발라보는 거고, 저 아직 에뛰드도 사놓고 못 발라봤습니다. 그것도 내일 정도 한번 테스트 해봐야겠네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오특 뜨고 1시 26분 새벽이에요. 그래서 지속력은 아무래도 오늘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지속력도 또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비비 특집에서 그런 지속력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것도 솔직하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쪽만 한 겹 발랐거든요. 근데 내 피부 같이 좀 약간 자연스럽게 밀착이 되면서 붉은기는 좀 많이 잡아준 편이에요. 좋은데요? 그리고 피부도 좀 자연스럽게 밝아 보이고 저한테 저는 17호인데 딱 좋습니다. 약간 내추럴 21호? 정 21호라면 톤업이 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헤이다님은 제가 유추하기에 로제님처럼 블랙핑크 로제님처럼 피부가 페일하게 밝은 가을 라이트 페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컬러의 소화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져요. 피부가 도화지같이 밝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로제님이 핑크 소화도 또 좋은 것처럼 여름 라이트 색조까지도 소화를 다 해버리거든요. 가을 소프트 색조도 소화를 하면서 가을 라이트나 아니면은 가을 소프트 고명도로 진단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 가을 뮤트로 진단 받으신 21호나 혹은 그보다 더 밝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이다님의 인스타로 뭐 색조 조합이라든지 베이스 조합 같은 거를 참고해서 따라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한 겹 발랐는데 완벽하게 저의 홍조가 커버가 되지는 않았는데 근데 파데로도 저 완벽하게 한 겹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꽤나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커버가 좀 잘 되는 편이고요. 딱 좋은 느낌? 약간 피몽쉐 비비에다가 그 피몽쉐 선크림에다가 튜크 그린 베이스 섞은 정도. 그런 정도의 그런 농도. 좋은 농도. 그런 느낌입니다. 중앙에다가 조금 더 붉은기 잡아주고 싶어서 약간 더 발라주고 있어요. 약간 하얘졌죠? 2번 바르니까 여기랑 비교했을 때 질감이 좀 차이가 생기게 되면서 더 하얗게 보이는데요. 저의 되게 심한 다크나 물론 홍조나 이런 거는 고커버 파데도 못 가립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는 컨실러로 부분적으로 조금 잡아줄게요. 헤이다님이 예전에 추천해 주셔서 한번 써보고 너무 괜찮아서 계속 재구매를 하는 입큰의 머쉬룸 토스트, 이거 아마 헤이다님이랑 같이 콜라보로 제작했던 것 같은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컬링 고정력도 정말 좋고 워터리하게 발려가지고 떡지게 발리지도 않고 색감도 되게 오묘해가지고 진짜 이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 머쉬룸 토스트도 예쁘고 돌체 어쩌고 약간 더 조금 더 붉은 브라운 빛깔도 있거든요. 그것도 너무 예쁘고 해가지고 계속 이거 없으면 좀 불안한 그런 재구매템입니다. 피카소 1205 시그니처 브러쉬 이용해서 베이스부터 깔아줄 건데요. 제가 이미 발색이 저한테 좀 잘 안 나온다는 거를 케이스 스터디 했기 때문에 발색이 제일 핑키하게 보이는 친구부터 과감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약간 내추럴하게 나와요. 제 피부 속으로 제가 피부가 좀 탁도를 숨기고 있다 보니까 이런 클리오 모감주 팔레트나 이번 신상 팔레트가 약간 은은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색이 들어가요. 색상이 있는 그대로 보이지 않고 그게 탁도 있는 웜톤의 특징입니다. 봄 소프트인데 탁도가 있거나 가을 소프트인데
좀 너무 저채도면 발색이 안 나오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야. 그리고 여름쿨 라이트 톤 같은 분들이 발색이 더 있는 그대로 빨리 나오는 편이야. 조금 더 붉어 보이기가 쉽고 진해지기가 쉽죠. 자, 그리고 동일하게 핑크 빛깔 도는 거를 눈 밑에다가 전체적으로 살짝 애교살 범위에 깔아둘게요. 저는 한 2번, 3번 덧발랐는데 이렇게 진짜 은은하게 나오는 편이고요. 또 피카소 239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여기 토프 색상 같은 거를 눈꼬리 연장하는 것처럼 살짝 눈매 연장선 느낌으로 라인이랑 쌍겹 연장 같이 조금 늘려줄게요. 그러면 브라운 계열 같은 경우에는 발색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나오는 편이랍니다. 만약에 이 색상이 발색이 좀 너무 연한 것 같은데 하면은 여기 2개가 토프 계열 느낌이잖아요. 여기 하단에 있는 게 조금 더 진해서 그거를 살짝 섞어주셔도 좋아요. 화홍 M25 브러쉬에다가 그냥 토프 2개를 묻혀서 뒤트임 느낌으로 살짝 뒤에 언더 음영을 조금만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눈매가 확장이 돼요. 클리오나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약간 진저 베이지냐 아니면 로즈 핑크냐 이거의 차이지 그 음영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진짜 닮은 면이 많거든요. 정말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자연스러운 음영? 이런 게 이번 시즌 트렌드인가 봅니다. 이렇게 동시에 비슷한 음영 매트한 게 나오는 걸 보면 그래서 뒤트임 느낌도 좀 내고 핑크랑 토프를 이렇게 묻혀서 애교살 그림자도 살짝 잡아줄게요. 화홍의 M25예요. 컨실러로 눈 밑에 뭔가 저의 다크랑 연동되지 않게 애교살 그림자 밑에를 약간 지우개로 지워주는 것처럼 한번 살짝 잡고 필리밀리 861 브러쉬인데 애교살 부분에 거의 스킨톤인데 밝은 스킨톤 같은 요거 베이스 섀도우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림자 위에 중앙에다가 살짝 끼워 놓을게요. 약간 더 밝아 보이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정말 극도로 컬러를 절제한 그런 느낌이고 라인 느낌 좀 빼줄게요. 요거는 저도 지금 처음 써보는데 그래서 미지근 웜한 진저 베이지 음영 근데 거의 온도가 많이 느껴지진 않았는데 그거 찾으면 클리오 모감 주고 약간 더 로즈 핑키한 음영 뉴트럴한 음영 찾으면 요거 홀리카 클래식 포토리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쿨톤 분인데 약간 감성적으로 음영을 좀 색깔을 절제해서 넣고 싶다 한데 뭔가 모감주미 서재는 좀 웜해 보여서 약간 좀 많이 땡기지가 않아 라고 느껴지면은 클래식 포터리로 쿨톤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핑크가 잘 받는 그런 봄웜톤이라서 진저 음영 말고 약간 로즈 핑크 음영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음영을 좀 내추럴하게 쌓고 싶어 하면은 또 클래식 포터리로 가도 되고요. 또 반면에 쿨톤인데도 눈가가 약간 칙칙하면서 조금 다크가 껴있는 것처럼 금방 보라끼나 이런 탁함이 있다 하면은 클리오의 그 모감주미 서재 미지근 웜 음영이 눈가 탁기 같은 거를 또 한편으로 더 깨끗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거의 저의 살색의 일부인 것 같이 색조를 안 넣은 것 같이 왜냐면 제 피부 언더톤이 굉장히 붉은 편이거든요. 약간 탁기가 숨어 있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스르륵 섞여 들어가면서 원래 이 사람이 그냥 이런 컬러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답니다. 약간 로지 핑크한 느낌이 살짝 베이스로 보여요. 화장을 마쳤는데요. 그래도 어두운 색상의 아이라인 역할을 해줘서 그 부분은 클리오보다 이쪽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발색의 유지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컬러와 더 유사한 걸 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클리오가 약간 더 좀 티가 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도 그 컬러가 좀 보일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봄 소프트의 찰떡은요. 레터 프롬 스프링이 약간 핑크 베이지 버전이고
코린 오트가 조금 더 진저 베이지, 진저 코랄 베이지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래식 포터리보다 여기에서 좀 더 혈색이 좋아 보이면서 더 많이 예뻐진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거기다 청담 샵에서 그때 해줬을 때 레터 프롬 스프링 써줬잖아요. 근데 저 이거 2개째 구매하는 걸걸요? 그 정도로 되게 매력 있는 친구라서 꼭 굳이 내가 무펄 팔레트를 사지 않아도 된다 한다면 이거는 유행 안 타는 예쁜 제품들이라서 코린 오트나 아니면은 레터 프롬 스프링 미지근한 약간 핑크 베이지 아니면 진저 베이지 이렇게 선택을 해도 괜찮고요. 러블리하게 좀 핑키한 색감을 넣고 싶다 하는 봄에서 여름 분이라든지 기타 많은 타입 분들은 핑크 올러지도 여전히 예쁜 색조고요. 좀 아까보다도 핑크의 채도가 조금 더 있는 편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시뻘겋게 나온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약간 귀엽고 사랑스럽게 그렇게 발색이 나오고 너무 색상이 또 채도 빠지고 이러면 굉장히 힘 빠져 보이는 그런 느낌이야. 난 좀 더 티나게 비포 앤 애프터 있게 로지하게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 한다면 픽 더 로즈도 정말 예쁜 팔레트입니다. 이거가 조금 더 분위기 있는 로지 핑크 음영 느낌이고 이거가 약간 더 라이트한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취향에 따라서 또 핑크 좋아하시면 핑크 올러지나 픽 더 로즈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여전히 예쁜 선택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약간 채도가 있는 편인 거죠. 상대적으로 요즘 나오는 그런 팔레트에 비해서. 투크가 여쿨 팔레트를 참 잘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투크 사는 김에 투크의 다른 색조들도 좀 써보고 싶다 한다면 코튼 포그가 좀 이렇게 여름 뮤트적인 너무 예쁜 블러셔 겸 섀도우로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고 코튼 헤이즈가 좀 이렇게 뽀용한 그런 열화에서 여름 뮤트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나는 라인까지 좀 같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 코 쉐딩까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행지에서 한 방에 끝냈으면 좋겠어요. 블러셔, 베이스, 코 쉐딩, 라인 이렇게 구성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게 코튼 클래식이야. 근데 이거가 봄 소프트나 핑잘봄이 또 해도 은근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좀 더 맑고 깨끗한 그런 느낌의 쿨톤 핑크를 잘 뽑아가지고 투크 팔레트 아직 못 써봤다면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여름 라이트 분들이나 좀 피부가 약간 밝은 여름 뮤트 분들한테 진짜 뽀용뽀용 화사하게 예쁘거든요. 화장품으로 만약에 보라 비비를 사면은 이런 식으로 청순한 그런 살몬 계열 그런 블러셔 카밍 피치 요거를 챙겨주고 그린을 사면은 완전 쿨톤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타겟 핑크 요거를 챙겨주거든요. 근데 둘 다 사은품이 너무 예뻐요. 아무래도 그린 베이스 쓰는 사람들이 홍조가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라일락 같은 그런 쿨 핑크를 하면은 홍조가 좀 억제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손등에서 살짝 해서 제가 파우더를 발라서 괜찮을지 잘 모르겠지만 약간 촉촉할 때 발랐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좀 쉽게 발리는데요? 예쁘게 약간 화사한 그런 느낌으로 발리네요. 이쁘다 이쁘다. 이거는 본품 요청 나올 것 같은데요? 너무 예뻐서. 살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본 잡지에 나오는 것 같이 너무 청순한 아오이유 느낌 그런 컬러잖아요. 그래서 블러셔 때문에 탐나서 또 보라 비비 구매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깔끔하면서 깨끗한 느낌이 마음에 드는데요? 블러셔까지 하니까 뭔가 클린걸 느낌이 나는 것 같아서 에스쁘아의 약간 립밤 겸 블러셔를 쓸 수 있는 핑크 립을 발라볼 건데요. 첫 번째는 발색이 엄청 연한? 저한테는 저 입술 붉어서 발색이 거의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토 핑크를 살짝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나마 제가 조금 컨실러를 좀 누르고 바르는 거라서 색이 조금 연핑크로 보일 거예요. 여기 여쿨한테 진짜 추천드리고 싶은 예쁜 핑크가 있는데 바로 피크베리예요. 피크베리가 되게 예쁜 그런 컬핑크 색상이랍니다. 약간 라즈베리가 한 방울 섞여있는 그래서 핑크 좋아하는 여쿨에서 겨울 브라이트 분들의 청순 데일리 촉촉립 그런 걸로 예쁜 것 같아요. 피크베리 여쿨 분들의 립 추천으로 피크베리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게 되네요. 조금 여쿨 라이트, 여름 쿨 라이트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오특 제품들 확인해 보니까 닥터포 헤어의 오리지널 샴푸가 오특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계속해서 써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좀 두피가 금방 붉어지면서 또 두피가 좀 지성 두피이기도 하고 탈모가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탈모가 일어나면 진짜 안 예쁘잖아요. 두피를 건강하게 만들어줘가지고 옛날에 제가 두피 사진 찍어봤는데 엄청 붉었다가 얘만 한 달 정도 쓰니까 이거 광고 때문에 뭔가 검사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업체에서 검사를 해봤는데 붉은기가 없어진 거야. 그 뒤에 이 친구를 더 무한 신뢰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얘는 베이직으로 깔아두고 여러 개의 샴푸, 올영 샴푸를 좀 번갈아 가면서 쓰는데 이 오리지널이랑 그 좀 더 나중에 나온 헤리티지 샴푸는 일단 차이는 향기가 헤리티지 샴푸가 뭐 얼그레이라든지 플로럴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향기가 있는 그런 느낌이고 얘가 조금 더 향기와 더불어서 기본 샴푸 느낌? 골고루 이것저것 해주는 그런 느낌이고 이쪽이 오리지널이다 보니까 좀 더 두피 건강이라든지 탈모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해주는 거를 저는 좀 더 확실히 해준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좀 두피가 안 건강한 것 같다 하면은 저는 일단 오리지널부터 하고 그냥 무난하게 데일리로 골고루 챙겨주면서 두피도 또 탈모 예방도 어느 정도 하고 향기도 어느 정도 좋게 하고 싶고 했을 때 이렇게 헤리티지 샴푸를 써요. 라보 H는 유분을 더 잘 잡아줘요. 유분하고 제가 느끼기에 정수리 냄새 같은 거를 더 잘 잡아주면서 더 지성에 가까운 분들이라든지 비듬 방지 같은 것도 되고 그래서 유분이 많은 남성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고 약간 정수리에서 냄새 날까봐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지성이나 복합성 두피를 가진 분들에게 탈모 예방 겸 약간 탈취 효과가 저는 좀 좋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얘도 오리지널한 번갈아 가면서 정말 잘 쓰고 재구매해서 쓰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민트 향이 나요. 그래서 약간 시원한 그런 느낌? 그리고 기름을 좀 더 잘 잡아준 느낌인데 그렇다고 해서 건조하진 않은 느낌. 제가 아로마티카에서도 시딩 받아가지고 아로마티카 로즈마리 샴푸도 써봤는데 요거는 약간 올리브 영계 아베다? 이런 느낌이라서 앞선 것들이 좀 더 기능에 충실한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건 좀 더 이 컨셉 같이 자연에 가까우면서 뭔가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간 듯한 느낌? 왜냐면 이걸 하면은 살짝 일단 되게 정화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두피가 정화된 듯한 느낌이 들면서 로즈마리 향도 솔솔 나고 자연에 가까운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으면서 뭔가 잔머리가 더 삐죽삐죽 올라오면서 약간 다른 샴푸 썼을 때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잔머리 올라오면서 약간 더 부슬부슬해지긴 하거든요. 제가 반곱슬이라서 자연에 가까운 그런 컨셉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이래서 그런 컨셉을 좀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이 아로마티카도 잘 맞으실 수 있고요. 헤라 블랙 쿠션 있네요. 헤라 블랙 쿠션은 정말 지속력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러면서 생각보다 안쪽이 그렇게 쪼이진 않고 그래서 깔끔하게 직장이나 아니면 학교 다녔을 때 딱 챙겨서 커버하고 싶은 정말 백화점 쿠션? 이런 느낌이라서 블랙 쿠션 너무 좋아요. 커버력 좋으면서 세미매트 쿠션 찾으셨을 때 추천드리고 싶고 마몽드 플로라 글로우는 제가 좁쌀이 나가지고 못 써요. 그런데 각질이 두텁게 발달되어 있어서 화장이 잘 안 먹고 들뜨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좀 어느 정도 보통 정도로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미리 살짝 발라놨다가 스킨으로 닦아내고 그 뒤에 다른 스킨케어하고 화장하면 확실히 화잘먹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독 그런 거에 좀 예민해가지고 마몽드가 안 받았던 거지 자꾸 막 화장 뜨고 잘 안 먹는 것 같다 하면은 화잘먹 약간 자연스럽게 각질을 조금 녹이는 그런 느낌의 스킨케어로 마몽드 플로라 에센스 사람마다 좀 괜찮을 수도 있고 저처럼 안 맞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토리든 수딩 크림 좋죠. 토리든 뭐 수딩 라인의 국민 제품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토리든 약간 가볍고 산뜻한 게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잘못 바르면 여드름 날까봐 좀 걱정되시는 분들, 민감하신 분들이 가벼운 수분 젤크림 느낌으로 토리든 쓰는 거 추천드리고
근데 저는 속당김이 좀 심한 케이스라서 토리딘만 바르면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구달 수분크림이 좀 더 보습력이 더 높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구달 어성초 수분크림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합니다. 지성이나 가벼운 거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토리딘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 있고요. 3CE 블러워터 틴트 있네요. 3CE 블러워터 틴트도 데일리로 사용하기가 되게 좋은데 엄청 자연스럽잖아요. 혹시 저처럼 핑크에 미쳐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베리키트 무조건 사야 되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쿨톤 분이나 핑크 좋아하는 모든 분들한테 데일리 틴트로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혈색이 엄청 살아나면서 형광등 효과 일으키는 약간 채도가 있는 그런 핑크 틴트예요. 그래서 핑크 좋아하는데 약간 옛날 핑크 틴트 같이 조금 티나게 핑크 틴트 하고 싶다 하면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베리키트 핑크 틴트로 강력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여름쿨 핑크립 추천으로 꼭 제가 추천을 하고 싶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진짜 예뻐요, 이거. 피카소 탭핑 커버 브러쉬도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나쁘지 않네요. 이것도 되게 부드럽게 잘 발려지는 그런 브러쉬인데 저는 필리밀리 민스코 브러쉬 써보고 그쪽이 조금 더 가성비가 좋진 않나 소근소근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더 부드러운 그런 질감이나 쿠션하고 합이 더 좋은 그런 제품은 필리밀리 민스코 버핑 브러쉬고 피카소 탭핑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버핑 브러쉬 파운데이션으로 버핑 브러쉬 주로 바르시는 분들에게 가장 완성도가 높은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번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내일은 또 더 흥미로운 구성이 잔뜩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